새벽 안개가 마을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늙은 손으로 끄는 낡은 수레바퀴 소리만이 적막한 골목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등이 굽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마을을 돌며 폐지를 주웠습니다. 구불구불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로 빛나는 눈빛만은 젊은 시절의 강인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낡은 장갑을 끼고 묵묵히 폐지를 주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진 손가락이 떨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수레는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버린 신문지, 과자 상자, 택배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하루 생계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마을은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순자 할머니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일부러 피해 걸었고 또 다른 이들은 무시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동네 품격이 떨어진다니까. 매일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순자 할머니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수십 년간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귀에 굳은 살이 박힌 지 오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김영호 관리소장이 순자 할머니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최근 이 아파트 단지의 고급화를 추진하며 미관저해 요소를 없애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폐지 줍는 노인은 분명 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폐지 줍는 행위를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영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남긴 채 마을 중심가로 향하는 길 몇몇 상점 주인들은 문을 열며 순자 할머니를 향해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책방을 운영하는 정 선생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정 선생은 따뜻한 컵라면을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컵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을 공원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을 때 마을 번영회장 박진석이 그의 측근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곧 있을 군수 선거 유세 준비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관광객들이 오는 공원에서 저러고 있으니 우리 마을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진석의 말에 그의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순자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순자 할머니의 수레를 거칠게 밀쳤고 수레 안의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단칸방이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자 초라한 방 안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노트북과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자 할머니의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의 얼굴에 푸른빛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곧게 펴진 허리와 날카로워진 눈빛이 모니터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페이지를 주울 때에 떨림 없이 키보드 위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법률 문서들과 지역 개발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하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버려진 폐지들 속에서 그녀는 의도치 않게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회의 자료, 계획서 조각들, 때로는 중요한 메모가 적힌 종이들까지. 사람들이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무렇게나 버린 종이들이 모여 하나의 퍼즐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법정에 서 있었고 판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금의 마을 번영회장 박진석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깊고 어두웠습니다. 30년 전 순자 할머니는 이 지역의 유명한 판사였습니다. 정의롭고 청렴하다는 평판을 가진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형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의 아버지와 현재 군수인 오태준이 연루된 그 사건에서 그녀는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판결을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되었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를 잃었습니다. 누명이었지만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30년간 그녀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명망 높은 판사였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증거들, 꾸준히 공부해온 법률과 행정 지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종이에서 발견한 현 군수와 박진석의 비리 정보들. 이제 모든 것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간 그녀는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강태현 검사님께라는 제목의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현은 그녀가 30년 전 막 시작했던 신참 검사였고 지금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억울함을 믿어주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간결한 메시지와 함께 그녀는 수년간 모아온 증거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그녀의 30년 은둔 생활은 끝이 날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그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그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되는 순간 마치 30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조금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의 걸음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묻어났고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을을 돌며 그녀는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을 번영회장 박진석이 곧 있을 군수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직 군수 오태준의 오랜 친구이자 동맹이었던 그가 갑자기 군수에 도전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정 선생의 책방 앞을 지나가던 순자 할머니는 그의 부름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자 씨, 요즘 마을이 시끄럽죠? 박진석이 오태준을 상대로 군수 선거에 나선대요. 3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균열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보낸 증거 중 하나였던 두 사람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대형 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책방을 나와 공원 쪽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강태현 검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메일 잘 받았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복권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이내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계획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달리는 검은색 세단 안 순자 할머니는 30년 만에 판사 가운을 벗은 후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대중 앞에서 사용하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현 검사는 운전하며 간간히 룸미러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한때 법조계의 전설이었던 박순자 판사가 이제는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번 일이 공개되면 선생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한 산자락은 연두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30년 동안 충분히 숨었습니다. 이제는 정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들이 이 마을과 주민들에게 저지른 일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차는 지방검찰청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쌓인 먼지를 씻어내는 듯한 빗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우산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적시며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청 기자회견장. 순자 할머니는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태현 검사가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30년 전 억울한 누명으로 법조계를 떠나야 했던 박순자 전 판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분이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현 오태준 군수와 박진석 마을 번영회장의 30년간의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간 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30년 전 이 지역의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 마을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 한마디가 던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자신이 조사하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과 그로 인해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과정, 그리고 30년간 은밀히 모아온 오태준과 박진석의 비리 증거들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그들이 추진하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계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검찰청을 나설 때 거리에는 이미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보로 그녀의 얼굴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SNS에서는 폐지 줍는 판사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시선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전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김영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도 오태준과 박진석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의 작은 단칸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문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연락을 거절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30년 전 억울한 누명 쓴 판사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다가 진실 밝혀라는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단칸방 앞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정 선생은 아침 일찍 찾아와 따뜻한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느껴졌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 선생은 그녀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군청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태준 군수는 급히 비서와 변호사들을 불러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둘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배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광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0년간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할머니가 사실은 정의로운 판사였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충격과 동시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설명회에서 순자 할머니는 오태준과 박진석이 추진하던 관광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그것이 마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법률적 지식과 행정 경험은 주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순자 선생님, 우리 마을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리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다가오는 군수 선거에 출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광장은 다시 한번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그녀의 계획은 정의를 밝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을 뿐 정치에 뛰어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정의를 완성하는 길은 무엇일까?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이 마을의 미래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 필요할까?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판사 가운을 꺼내 옷장에 걸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군수 선거 출마 기자회견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폐지를 줍던 구부정한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세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0년간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폐지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이 마을의 진실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불법과 부패로 얼룩진 현 행정을 바로잡고 진정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간결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법조인 출신답게 논리적이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특히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투명한 행정 운영에 대한 그녀의 계획은 많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의 선거 캠프가 마을 중심가에 마련되었습니다. 책방을 운영하던 정 선생이 자원하여 선거 캠프장을 맡았고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의 젊은 변호사 김준호도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의 과거 판결문들을 공부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운 후배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의 판결문을 읽으며 법조인의 길을 결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승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순자 할머니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30년간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노력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현직 군수 오태준은 급격히 변화한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박진석마저 선거에서 사퇴한 상태였습니다. 오태준은 마지막 수단으로 순자 할머니의 약점을 찾아내려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순자가 정말 무고했다면 왜 그동안 침묵했지? 분명 그녀에게도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을 거야. 오태준은 측근들에게 순자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폐지를 줍던 30년 동안의 행적과 인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자 할머니가 지방검찰청 강태현 검사와 은밀히 만나왔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이용해 불법 공모라는 의혹을 제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태준의 계획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비리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의 측근들마저 하나둘 그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0년 전 순자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가담했던 핵심 인물이 양심 선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순자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마을을 걸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손수레 대신 정책 자료가 든 가방을 들고 다녔고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관리소장 김영호와 마주쳤습니다. 한때 그녀를 쫓아내던 그는 이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호 씨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마을을 만들 것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이든 아파트에 사는 부자든 상관없이. 그녀의 말에 영호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생님께 표를 던지겠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순자 할머니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생애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언론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에서 군수 후보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그녀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들은 그녀의 정의로움과 끈기 있는 투쟁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고령이라는 점과 30년간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았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녀의 나이를 문제 삼으며 체력적으로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제시한 정책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선거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선거 캠프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강태현 검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오태준이 새로운 증거를 들고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 강태현의 말에 회의실은 순간 침묵에 빠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선생님이 당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특정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과 계좌 내역입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언론에 이미 흘러나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누명을 쓰게 된 정확히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했습니다. 뉴스가 터진 다음 날 마을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순자 할머니를 응원하던 주민들 중 일부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완벽한 사람은 없어 3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수군거림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선거 캠프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캠프장 정 선생은 소셜미디어와 지역신문에 빠르게 반박 기사를 내자고 제안했고 젊은 변호사 준호는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에 캠프 구성원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도망쳤습니다. 억울했지만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사가 그녀의 해명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반박했습니다.
30년 전 저를 무너뜨렸던 그 수법이 지금 다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조작되었던 증거의 실체와 오태준과 박진석이 어떻게 그녀를 함정에 빠뜨렸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태현 검사가 확보한 새로운 증인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 참여했던 전직 검찰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그녀의 해명을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오히려 오태준의 새로운 음모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다시 그녀에게 유리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순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할 때 군수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심지어 그녀의 정신 건강까지 의심하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30년 동안 폐지를 줍는 생활을 했다면 정상적인 정신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의 미래를 그런 분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오태준의 이런 발언은 일부 주민들, 특히 고령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지지율은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마을 공원에서 대규모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순자 할머니와 오태준은 마지막 대결을 펼쳤습니다. 오태준은 경험과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군수 경력을 내세우며 순자 할머니의 경험 부족을 공격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나이를 다시 한번 문제 삼으며 체력적으로 군수직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마이크에서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귀를 막았고 순간 토론회장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순자 할머니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없이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또렷했고 공원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마을의 구석구석을 걸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종이들 사이에서 진실을 발견했고 무시당하는 사람의 눈으로 이 마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바람이 점차 잦아들었고 공원은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 나이가 걱정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70대입니다. 하지만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이 마을을 걸었습니다. 폐지를 한 아름 안고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제 체력은 충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법조인으로 20년을 일했고 30년간 이 마을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험 아닐까요? 더 큰 박수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폐지를 줍는 노인을 무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에 공원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심지어 일부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거 유세가 아니라 한 인간의 30년 고난과 인내, 그리고 정의를 향한 여정의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여론조사는 순자 할머니의 지지율이 오태준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그녀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순자 할머니의 삶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녀의 승리가 곧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선거일 전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 작은 방에서 새 삶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판사 시절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젊고 의욕에 찬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그녀만큼 지혜롭진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더 많은 것을 선물했습니다. 인내와 지혜, 그리고 진정한 강인함을.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선거일 아침 마을은 일찍부터 활기를 띠었습니다. 투표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와 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대신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그녀는 많은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30년간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투표를 마치고 선거 캠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캠프 구성원들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캠프에는 정 선생을 비롯한 핵심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 준호는 노트북으로 실시간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59%, 오태준이 38%로 나왔습니다. 승리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의 말에 캠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순자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30년의 세월을 통해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직 개표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그녀의 냉정한 판단력은 지금까지 그녀를 지탱해온 힘이었습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마감되고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 캠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개표 상황이 중계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순자 할머니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그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오태준의 득표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오랫동안 공을 들인 농촌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개표율 50%를 넘어서자 두 후보의 격차는 15%포인트로 줄어들었고 캠프 분위기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 개표가 진행되면서 격차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우세합니다. 준호의 설명에 캠프 구성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개표율이 80%를 넘어서면서 마지막 승부처인 마을 중심가의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승패를 가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초반에 이 지역에서도 순자 할머니가 우세했지만 갑자기 오태준의 득표율이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중심가에서 오태준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 정 선생이 빠르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불법 개입이 의심됩니다. 일부 투표함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당했던 부정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선관위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리고 강태현 검사에게도 연락해 주세요. 캠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몇몇 변호사들이 선관위로 향했고 정 선생은 언론에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태현 검사도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개표는 계속 진행되었고 격차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개표율 95%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캠프는 긴장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부 투표함에서 불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되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표는 잠시 중단되었고 마을은 불확실성 속에 빠졌습니다. 밤 11시 순자 할머니의 선거 캠프에 강태현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태준 측이 일부 투표함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함을 무효화하고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말에 캠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진실이 곧바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재검표가 완료되었고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62%, 오태준이 36%로 순자 할머니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선거 캠프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단상에 올라 승리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의 승리이고 진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으로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주민이 존중받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 소외된 이들에게 더 귀 기울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주민들이 순자 할머니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그녀에게 악담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녀를 무시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날은 복수의 날이 아니라 화해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군수관사로 이사해야 하지만 오늘 하루는 30년간 그녀를 지켜준 이 작은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방 안의 작은 책상 위에는 젊은 시절 판사 가운을 입은 그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필요했구나. 정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와 부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고난이 그녀에게 준 것은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으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순자 할머니는 내일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군수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군수 관사에서의 생활은 단칸방에서의 삶과는 확연히 달랐지만 그녀의 생활 습관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을을 산책했고 오전 7시면 어김없이 집무실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행정 조치는 투명한 군정 운영이었습니다. 모든 중요 회의를 공개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전 군수 시절에는 비공개로 진행되던 많은 결정들이 이제는 주민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청렴 감사제도 도입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군정의 모든 측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태준 시절 추진되던 대규모 개발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이권에 익숙해 있던 일부 세력들의 저항이 거셌고 의회에서도 반대파들이 그녀의 정책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특히 오태준과 가까웠던 의원들은 그녀의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군정 마비를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군수와 주요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녀는 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의회의 반대로 주요 민생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인 복지 사업과 청년 일자리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군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수님, 아무래도 타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개발 사업을 원래대로 진행하는 조건으로 예산안 통과를 협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협은 때로 필요한 것이었지만 원칙을 저버리는 타협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특히 오태준 시절의 불투명한 개발 사업들은 환경 파괴와 이권 개입 의혹이 큰 사안들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직접 현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마을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과 대화했습니다. 읍사무소,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하여 군정의 현 상황과 의회의 방해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단될 위기에 처한 복지 사업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알렸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소통은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고 의회 앞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도 순자 할머니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강태현 검사는 오태준과 박진석의 비리를 파헤치면서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공금 횡령, 그리고 30년 전 순자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증거 조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가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하나둘 언론에 보도되면서 의회 내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태준과 가까웠던 의원들 중 일부가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몇몇은 순자 할머니의 정책에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회에서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산안 재심의가 예정된 날 갑자기 오태준 측 의원 3명이 양심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오태준의 압력으로 순자 할머니의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안은 통과되었고 순자 할머니의 개혁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노인 복지 확대, 청년 창업 지원, 환경보호 사업 등이 속속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마을 곳곳에 폐지 수거함을 설치하고 재활용 분리수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은 그녀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날 군청 앞 광장에서는 작은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순자 할머니는 지난 100일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연설 중에 한 노인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3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만석 할아버지였습니다. 군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마을에서 살면서 많은 군수를 봤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약자들을 위해 일하는 군수는 처음입니다. 특히 저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도 존중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말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간 무시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기에 그녀는 다른 어떤 군수보다도 소외된 이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참여 행정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전통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행정은 점차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중앙정부의 주목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그녀의 시민 참여 행정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런 외부의 평가보다 마을 주민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취임 전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아파트 관리소장 김영호가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어 환경 개선 활동에 앞장서고 있었고 마을 청년들은 그녀의 지원으로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30년간 폐지를 주우며 묵묵히 정의의 때를 기다려온 한 노인의 지혜와 끈기가 있었습니다. 취임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순자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오태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뇌물수수와 공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일찍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군수 집무실에서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이 지역의 절대 권력자였던 오태주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때 위압적이었던 눈빛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순자 할머니의 차분한 질문에 오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30년 전 일과 최근의 모든 일에 대해. 그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정의와 진실을 외면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자료입니다. 당시 박진석과 제가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선생님에게 누명을 씌웠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입니다. 이미 다 밝혀진 일이지만 제 입으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간 그녀가 찾아 헤매던 진실이 이 봉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예상과 달리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이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세요. 그녀의 평온한 대응에 오태주는 깊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당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30년을 빼앗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 단풍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30년이 저를 지금의 제가 되게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삶을 통해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그녀의 말에 오태주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 씨,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남은 인생은 의미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태준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사건의 모든 실상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가 맡았던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 증거 조작의 과정, 그리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들어진 가짜 계좌와 증인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읽은 후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30년의 의문이 완전히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료를 강태현 검사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오태주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자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마을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취임 이후 매주 한 번씩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고아원 증축 기공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녀의 옆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 아닐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고아원을 나서는 길에 그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30년간 폐지를 주워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노인이 쓰레기통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마치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그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군수님. 이런 모습 보이게 되어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녀는 노인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의 어려운 형편과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삶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군청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묘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임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고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특히 그녀처럼 소외된 이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집무실에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인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은퇴한 전문 인력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청년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들을 단순히 복지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경험과 지혜의 보고로 봐야 합니다. 그녀의 이 말은 곧 프로젝트의 슬로건이 되었고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취임 1주년을 맞은 봄날,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군청 앞 광장에서는 주민축제가 열렸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체험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폐지 아트 전시회였습니다. 지역 예술가들과 학생들이 폐지를 활용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순자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도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광장을 천천히 걸으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추진한 제2의 인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녀에게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군수님 덕분에 저희 같은 늙은이들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노인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30년의 고난을 견뎌온 이유였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갑자기 한 여성이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약간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군수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군청 뒤편의 작은 공원에 도착한 그들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성은 깊은 숨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영입니다. 저는 박진석의 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석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해외로 도피했고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군수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미영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군수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미영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박진석의 사진과 그가 직접 쓴 사과의 편지, 그리고 3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내려다보던 그 남자는 이제 병상에 누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당신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정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 맞서지 못했던 자신의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미영이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봉투 안의 내용물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박진석이 제공한 정보는 아직 검찰에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강태현 검사에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박진석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도피 생활 중에 그녀의 군수 활동을 지켜보며 큰 감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30년 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루고 있는 변화를 보며 내 삶의 잘못된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 외곽에 버려진 땅을 활용해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고 그곳에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지혜를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 전해지고 젊은이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노인 세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주말마다 정원 조성 작업에 함께한다는 소식에 많은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 조성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원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 정원이 마음에 드니? 순자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예뻐요. 할머니도 여기서 일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단다. 나는 이 마을의 군수란다. 소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요? 우리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폐지 줍던 할머니가 군수가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할머니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녀의 순수한 질문에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맞아. 나는 오랫동안 폐지를 주었단다. 그리고 지금은 이 마을을 위해 일하고 있지. 소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폐지 줍는 것이 힘들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단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지. 소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대단한 아이란다. 다만 항상 기억하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이들도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소녀와의 만남 이후 순자 할머니는 마음의 정원 프로젝트에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을 추가했습니다.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식물 가꾸기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원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행정은 점차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주변 지역에서도 그녀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0년간의 고난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나는 행복하다. 내가 심은 작은 씨앗들이 이제는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으니. 그녀는 일기장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녀는 그 하루를 소중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의 바퀴는 계속해서 돌아갔고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서 군수가 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특히 어려움 속에서도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100년 아리랑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